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한 종목만 꼽자면 1년 안에 10배 대박날 이 주식만큼은 꼭 사세요. 삼성 로봇 중에 정말 딱 한 종목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1년 안에 10배 대박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해놨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한 종목만 꼽자면 1년 안에 10배 대박날 이 주식만큼은 꼭 사세요입니다. 일단은 드디어 삼성전자 유상증자가 상장이 됐습니다. 로봇의 진심인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0%를 확보를 했었죠. 1월 20일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량 지분 10%가 상장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신사업 발굴 첫 행보로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 진심을 다해 로봇 기업 M&A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머지않은 미래에 도래할 가정 내 1인 1로봇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상장을 시작으로 로봇 사업 본격화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10%를 투자했고 그 지분이 이미 상장이 됐다.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진심인 게 있습니다. 뭐냐? 로봇 산업이 크려면 뭐가 커야 되냐? 로봇만 커서는 안 돼요. 로봇을 움직이는 바로 AI가 같이 커야 한다는 거죠. 왜? 로봇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어디에 진심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진심입니다. 삼성전자의 AI 투자고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2023년 올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하고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인 건설, 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총 20조 원에 달하고요. 삼성전자의 미국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미국에다가 쏟아붓나요?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테일러시 신규 라인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삼성전자의 AI 인공지능, 그리고 그 AI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슈퍼컴퓨터, 이 슈퍼컴퓨터 AI를 감당할 수 있는 5G 등 초미세 공정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파운드리 1라인이 올해 완공되면 2라인 건설도 진행 계획이고요.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미국 이 테일러시에 20조나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전부 다 몰려 있다라는 거죠. 바로 AI 인공지능을 위해서 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애초에 삼성전자는 로봇 투자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노보다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AI 투자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만 로봇 투자하고 AI 투자하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로 본다고 한다면
이 추가적인 기업들도 AI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AI 흔히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뭐길래 로봇에 쓰이는 거고 뭐길래 삼성이 진심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AI 딥러닝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화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흔히 뉴스 요약, 이미지 분석, 자율주행, 자동운전, 자율 로봇, 로봇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도 진심이라는 거고 학습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좋고요. 단계가 세분화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판단하는 능력이라든가 판단하는 부분이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세분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꽃 이게 아니라 뭐 꽃 중에서도 뭐 노란 꽃, 빨간 꽃, 흰 꽃 나눠 가지고 세분화를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뭐 식물이라 한다면은 안에 나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더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시스템 스스로 계속 학습하는 이른바 머신러닝이 딥러닝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많은데 그 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스스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학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인데 이 머신러닝에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더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두뇌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모방하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아,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습하는 게 딥러닝이 아니라 이건 머신러닝이고요. 머신러닝에서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더해서 두뇌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모방해 놓은 게 바로 딥러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이 사람의 생각과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른가요? 머신러닝은 데이터 상관관계와 특성으로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 화장실을 많이 가더라 라는 정보가 많으면 나 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화장실을 가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 패턴에 추가적인 학습까지 하면서 학습 능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물 많이 먹은 사람이 화장실을 가는데 이 화장실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뭐 무슨 병까지 있더라. 그러면은 나 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화장실을 가긴 하는데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본인이 학습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용까지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이 딥러닝 AI가 개발되고 지금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이 AI 딥러닝이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챗 GPT라는 최근 챗봇에 많이 쓰이고 있죠. 챗봇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봇이라는 것은 챗봇이 뭐예요? 채팅하는 로봇이죠. 이 챗봇도 마찬가지로 로봇입니다. 근데 이 로봇이 최근에 개발이 됐는데 이슈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왜? 이 챗봇이 게임 체인저,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챗 GPT가 인공지능 기술의 게임 체인저 되나? 챗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오픈 AI가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AI 챗봇입니다. 이거 인공지능 챗봇이죠. 오픈 AI는 세계 최대 AI 연구소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 실리콘밸리의 투자자 샘 알트먼을 비롯해서 IT 리더들이 직접 설립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I를 만들었나요? 첫 번째로 2017년에는 이들이 개발한 AI가 도타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드리기 힘든데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걸로 얘기하자면은 게임 방식은 다르지만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임에 적용이 돼서 프로게이머를 AI가 이겼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2021년도에는 그림을 창작하는 AI가 공개가 됐고요. 2019년에
이 오픈 AI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100배 수익 제한으로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오픈 AI가 뭐 한 방 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미 1조를 투자를 해놓은 거죠. 근데 그 한 방을 뭘로? 사실상 이 게임 AI나 그림 창작 AI로는 한 방을 못 쳤습니다. 근데 이 챗 GPT가 한 방을 치고 있다는 소리죠. 보시면 22년 11월 선보인 챗 GPT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로 머신러닝으로 인간의 언어와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학습을 직접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래서 2018년 GPT-1을 공개했고요. 20년에 GPT-3까지 발전을 시켰고 현재가 GPT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1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매개 변수라는 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량, 쓸 수 있는 정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억 1,700만 개입니다.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적지 않죠. 하지만 GPT-3에서는 1,750억 개. 그러니까 1억 1,700만 개에서 갑자기 1,700배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죠. 1,750억 개가 되고요. 23년 공개 예정인 GPT-4는 1,750억 개에서 1조 개 이상으로 사용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 많은 정보를 한 방에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가 돌릴 수 있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뇌와 비슷한 수준이 GPT-4다. 그래서 챗 GPT는 단순히 그러니까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콘텐츠를 스스로 생산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챗봇입니다. 근데 그냥 AI처럼 꽃이 뭐야? 그럼 꽃은 이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물어봤죠. 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실질적인 콘텐츠를 생산한다더라. AI가 직접. 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첫 번째고요. 챗 GPT의 능력입니다. 물어봅니다. 겨울에 대한 시를 써줘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철철이 겨울 계절이 찾아왔다. 얼음과 눈이 내리며 바람이 차가워져 나무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겨울은 나를 소리쳐 아름다운 겨울 날들을 추억하게 해준다. 산책을 떠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 간다. 지금의 나는 이 겨울을 추억하며 내면의 따뜻함을 느낀다. 언제나 이 겨울을 기억하며 영원히 그림을 남겨둘 것이다. 이거를 만든 거예요. 시를 지금. 뭐라고?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작한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대한 시를 써줘라고 한다면 못 알아들었어요 라든가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직접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내용의 윤동주 시인의 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의미가 뭔 것 같아? 사실상 이게 아시겠지만 무슨 문학 시험도 아니고 이거 의미를 물어본 거야. 근데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등. 사실상 이 글에 대한 해석을 진짜로 AI가 해내는 겁니다. 있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이 챗 GPT가 느끼는 감상평을 이 의미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라는 거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서울의 관광 코스를 추천해줘.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경복궁과 창경궁 숭례, 그 다음에 청계천과 인사동 산책, 창덕궁과 창경궁 숭례, 서울타워와 남산 산책 써 있는데
"아 서울타워 좋네. 서울타워를 포함한 하루 스케줄 짜줄 수 있어?" 하면은 스케줄도 짜 줍니다. 서울타워 입구에서 출발, 전망대, 전경을 조망, 식사, 전망대 산책, 입구를 이어 출발 이런 스케줄까지 짜 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있는 거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얘가 그냥 분석을 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AI가 발생을 한 거죠. 내가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대의 코드까지도 컴퓨터 코드까지도 다 써 주더라라고 얘기하고 학생들의 논문이랑 이거를 물어보면은 또 그것도 다 써 주더라라고 할 정도로 AI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가 아까 전에 1 조를 투자해 놨던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에 챗GPT가 추가가 되고요. 구글 아성에 도전을 해 봅니다. MS가 오픈 AI의 대화형 챗봇 챗GPT를 빙 검색 엔진에 추가할 계획으로 확인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서비스는 전체 검색 시장의 3%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나 챗GPT의 기술력을 추가한다면 아마 구글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매출은 1년 안에 현재 지금 9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1조 이상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10배 이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기업 가치는 현재 36조 정도고요. MS는 또 1조를 추가 투자할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MS와 협업을 하고요. 추가 1조를 또 투자도 하고 매출도 1년 안에 10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대박이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금 보니까 뭐 오픈 AI만 지금 AI를 만들고 있나요? 뭐 다른 데는 AI 안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면 마치 오픈 AI가 AI 전부인 것처럼 얘기가 나와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AI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답만 하던 AI는 옛말이고 700조 시장입니다. 700조 초거대 AI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초거대 AI 기술 선점을 놓고 정보통신기술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잇따라 AI를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개 변수를 보유한 초거대 AI는 이거는 매개 변수라는 게 제기했죠. 그냥 규모다. AI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의 엑사원으로 총 3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손을 잡고 매개 변수 2,040억 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공개를 했고요. 카카오도 기존 이미지 생성 AI 민달리 상향 버전으로 RQ 트랜스포머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LG, 삼성, 네이버, 카카오 모두 뭘 만들고 있어요?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픈 AI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할 거 없이 모두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2천억 개, 그다음에 3천억 개 규모면 GPT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뭐다? GPT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AI는 없나요? 물어본다 한다면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이번에 개발을 시작하게 된 KT의 AI라는 거죠. 한국형 챗 GPT가 상반기에 나옵니다. 2023년 6월 전에 나온다는 거죠. KT의 AI 승부수고요. KT가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화형 초거대 AI 서비스를 상반기에 공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를 한 거죠. 야, 내가 챗 GPT 잡아줄게. 내가 이만한 AI 프로그램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T는 올 상반기 중에 총 2천억 개 매개 변수 이상의 연산 능력을 학습시킨 초거대 AI 믿음을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영어입니다. 네, 한글로 써 있지만 이게 영어고요. 챗 GPT와 다르게
특정 데이터셋에서 확보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고 사용자가 뭘 요구하냐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줄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는 정보도 같이 줄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에서 주는 거는 사실상 정보가 신뢰가인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믿음은 줄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고 준다는 게 사실상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가 가진 국내 최고 수준인 AI 기술로 세계 수준의 역량에 도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KT가 AI에 얼마나 진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겁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이 언어 처리 특화 서버용 AI 반도체 보드를 개발을 했고요. 현재 이 KT 믿음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 반도체는 삼성전자에서 5나노미터로 제작된 반도체고요. 타사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냐? 엔비디아에 비해서 GPU 이 효율이 거의 3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T는 향후 믿음을 KT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누구나 언제든 필요할 때 쓰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쓰는데요? 은행 챗봇이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이자를 아낄 방법이 뭐가 있어? 물어보면은 알려주겠죠. 대출 이자를 아끼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할 거고, 야, 나 이거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 물어보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챗봇이 대답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서비스에 정말 많은 사업에 이 AI 챗봇을 씀으로써 충분히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게 당장 그냥 우리가 장난치는 데가 아니라 사업 가능성 또는 사업성이 정말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KT가 진심이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KT AI 진심인데 그럼 AI 관련주 뭐가 있을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글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T 알파고요. KT 알파가 이번 KT AI 이슈가 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데이터 방송 티커머스 채널 K쇼핑을 오픈을 했고요. 티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초거대 AI 상용화 대장주고요. OTT 콘텐츠 관련 수혜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KTCS입니다. KT에서 고객센터, 고객들의 상담이나 또는 대응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CS 주가 강세, KT AI 이슈에 영향을 받았었죠. KT 컨택센터, 이게 뭔가요? 우리가 옛날엔 뭐라 불렀냐면 고객센터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센터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 부르냐? 컨택센터라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일도 하고요, 뭐 문자도 하고요, 뭐 통화도 하고요,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컨택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컨택센터의 AI 전환 기대감에 수혜를 입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까 전에 이 KT 믿음을 뭐다?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게 사업화시키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KTCS에서도 가능은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KTS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TS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KTCS랑 비슷한 114 번호 안내 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한 기업이고요. 컨택센터로 전화, 화상, 메일, 채팅 등 다양한 상담을 하는 이 AI 전환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 3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주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KT 알파 급등 크게 나왔죠. 바닥에서. 그리고 KTCS 급등세가 크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KTS 똑같이 본다고 한다면 급등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언제 나오냐 한다면 상반기 안에 발표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KT 알파를 지금 살 게 아니라 어느쯤 저는 개인적으로 산다면 적어도 7,000원까지는 눌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KT 알파는 적어도 7,000원 이하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KT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적어도 한 2,000 적어도 430원 정도는 저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KTS입니다. 네, KT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저는 2,520원 정도는 내려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잡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상반기 안에 또 발표가 날 거기 때문에 AI 기대감 가지고 있자. 아마 분명히 한 번 더 이슈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결국에 로봇에서 중요한 게 AI고 그 AI에 삼성도 투자하고 있고 결국에 그 국내에서 AI가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은 현재 KT구나. 그래서 이 KT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는데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개인정보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개인정보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어플 들어와서 올린 자료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한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이나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6만 명 감사합니다 누르시면은 제 실전 매매 기법과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20일, 19일, 18일, 17일 추천주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종목도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말고 이 이슈만 봐도 된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증권형 토큰이 있었다. 그 왜 움직였으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100% 무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평생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